박수 먼저. 네, 일단 박수 먼저. 네, 안녕하세요. 교육진답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주제가 예비고일이었죠. 네. 예비고일 시작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라고 해서 중학교 때 대신 고등학교 때 바뀔 수도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 약속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요 이제 영역별, 교과서별. 오늘은 국어와 영어, 그리고 다음 주는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예비고일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어떤 과목별 중요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 국어 강사 임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평촌 비상구의 부원장 강상훈입니다. 저번 구평 때 네. 같이 한번 오셨고,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강상훈 원장님, 부원장님은 평촌 비상에도 부원장님이시고 영어과 네, 대표 강사로 네네. 계시고 있습니다. 영어 가르치시죠? 네, 영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국어입니다. 국어. 예비고일 학생들, 현 중3이죠? 중3인데 예비고일 학생들 이제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 국어 공부를 또는 영어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리얼하게 좀 제가 질문을 막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먼저 궁금한 건 이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셔도 돼요. 뭐 국어 교육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교육과정, 그다음에 가장 또 어려워하는 파트, 그다음에 그 어려운 파트는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국어과 임혜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또 예비고일 학생들, 그리고 또 예비고일 중3 학생들을 함께 이렇게 교육시키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게 모의고사라는 이 산맥이 있죠. 넘기 힘든 산맥. 그래서 아주 많은 친구들에게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1 모의고사를 풀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내신과 또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3 교육과정과 고1 교육과정은 이 화법과 작문이나 뭐 문학, 독서, 문법 이 모든 과정을 두루 다루고 있는 공통 국어 과목이기 때문에 중3이랑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중3이나? 좋아요. 그런데 다만 양이 달라집니다. 네. 양이 달라집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도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양이 달라지고 또 그 난이도도 당연히 그냥 단계별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 계단 하나가 뚝 올라가는 것처럼 갑자기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시험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난이도가 좀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리 모의고사를 좀 고1 모의고사가 이렇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익숙하게 만들고서 고등학교 내신을 대비하는 게 좀 괜찮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어려운데 아무래도 그래도 애들이 또 어려워하는. 그래도 그 중학교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국어 공부를 그렇게 막 딱히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80점 정도는 나왔던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학이나 독서 같은 거는 사실 국어는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영어도 국어랑 비슷하긴 하지만요, 제시문 안에 문제 속에 답이 어딘가에 숨어는 있어요. 특히 문학이나 독서 같은 경우에는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독해력이나 좀 이해력만 출중하다고 한다면. 근데 이 문법이라고 하는 이 파트는요, 미리 공부를 하고 외워두고 연습을 해놓고 이 문법 지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으면 다 맞거나 다 틀리거나 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난이도가 올라간 문법에 대한 개념에서 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국어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과학 선생님 나오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 공통과학이거든요. 공통과학에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 파트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국어에서도 문학이 있고 그다음에
독서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문법이 있고 화법과 작문이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는 따로따로 그렇죠. 독서 선택 파트, 과목으로 나뉘고. 문학 네. 파트 이렇게 네. 하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네 가지 단계를 한꺼번에 다 한다는 네, 얘기인 1학기와 거죠. 2학기에 걸쳐서 전부 다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또 역시 어려워하는 게 문법, 네, 문법입니다. 문법인 거고. 특히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렵게 내거나 문제를 내기가 좀 쉬운 게 문법 부분이에요. 일단 문법은 네. 기본적으로 좀 암기가 돼야 되죠. 그렇죠. 암기와 이해가 필수로 선행돼요. 필수로 이렇게 암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예비고일 그 준비하는 중3 학생들 문법 필수입니다. 필수로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영어. 우리 네. 강상원 원장님, 원장님이랑 부르기 너무 편해요. 옛날부터 네. 원장님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좀 리얼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지난번처럼. 쉽다고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네. 영어는 지금 국어랑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아이들이 아예 다른 시험지를 표면상으로 봤을 때 모양 자체가 굉장히 다른 시험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게 당연한데 그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가끔씩 어머님들이 상담 오면은 우리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수학이 몇 점이고 이렇게 하듯이 고등학교 때 뭔가 잘못되거나 우리 애가 중학교 때 그래도 몇 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거를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올라가기 전에 뭔가 준비가 좀 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저는 이제 상담을 전 과목들 어머니랑 만나서 하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영어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문제 유형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영어가 굉장히 그러면서 난이도가 한 12 기준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은 뭐 한 3, 4 되고 있으면 그 다음에 4.5구나 5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8 이렇게 올라가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지 문제 양도 많아졌지 처음 이제 아이들은 또 난이도가 쉬워도 유형이 다변화되면 또 거기서 오는 답답함이나 그 힘들어하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나는 학교에서 그래도 한 8, 90점 맞았어 라는 애들도 실제적으로 하고 나면 좀 당황하게 되는 게 있죠. 그리고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학군이 센 그 동네일수록 영어를 고등학교 가기 전에 다 해놓고 나머지 이제 뭐 국어랑 이제 국어 이슈가 됐으니까 국어랑 수학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사실 영어 점수가 탁월하게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쉬워졌다라고 말하는 그 기조는 이제 말 그대로 절대평가 때문인데 그 절대평가는 또 수능과 관련된 거지 내신은 한 번도 쉬워졌다고 말하는 내신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100점 혹은 90몇 점 아니면 등급을 따내기가 학생 수도 그렇고 의미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말 그대로 내신 아직도 상대평가라는 그 틀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거고 학원에 예전에는 영어가 막 6시간, 8시간 수업했거든요. 일주일에. 근데 이제 절대평가 바뀌고는 굉장히 수업 시간도 많이 줄고 했는데 내신만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되게 부족한 시간이죠. 영어가 고1 정규 그 학교들마다 교과서가 있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영어는 어느 학교든 보니까 또 외부 지문 교재가 또 따로 있던데. 네네. 그래서 외부 지문 혹은 외부 교재 혹은 이제 시험 다 돼갈 때쯤 주는 외부 지문이 있는데 교과서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데 많이 내봐야 한 40%? 40%는 절대 넘지 않고 그거 40%도 안 되는 20-30% 대부분 20-30% 거의 그리고 문제가 한 2문제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요. 대부분 다 외부 지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위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은 조금 지방 쪽인 것 같고요. 수도권 변별력을 외부 지문으로 이제 두는 거죠. 상대평가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교과서를 잘하면 되고 이제 그런 거에서 많이 당황들을 하죠. 저는 굉장히 그 외부 지문이 그 어디서 갖고 오는 건지 난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들이 그거를 갖고 직접 만드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EBS에 관련된 교재를 쓰는 학교들도 있고 대부분은 기출 모의고사를 내는 기출 게 쪽에서 그렇게 내는 게 대부분. 이제 그것도 사실은
한 회 거를 내느냐, 두 회 거를 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양이 확 달라지고 아예 안 알려주고 이제 만약에 일부 이만큼은 알려주는데 이 중에 세 문제는 아예 안 알려준 걸로 낼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아예 준비를 할 수 없기도 하니까. 네. 아니 외부 지문을 모의고사에서 가져온다는 건 내신을 아예 그냥 수능용으로 거의 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냥 그죠? 중학교 때는 거의 예를 들어서 중학교 문제는 사실은 아직도 옛날스러운 이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저 때 나왔던 그런 문제 같은 것들도 한 번씩 보는데 고등학교 거는 그냥 수능이란 모습 자체는 굉장히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간 좀 이따가 또 내신 예. 문제를 얘기를 그렇죠,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양이 중학교 거랑은 아예 달라요.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능이 영어가 절대평가지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니다. 맞습니다. 상대평가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내신도 절대평가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맞죠? 예,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또 이 부분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러면 국어 문제가 중학교 때 국어 문제와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국어 문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똑같은 그러니까 아까 혜림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같다. 문학, 독서, 합법과정 문법 중학교 때보다 뭐 똑같은 범위는 같다. 근데 양이 많아졌고 네.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중학교 때의 문제와 예를 들어 중학교 때 문법 문제와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가 다르지 않겠냐. 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중학교 때 국어 내신 문제하고 뭐 학교들마다 틀리겠지만 고등학교 때 국어 내신 문제 어떤 식으로 많이 변화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시험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치, 우리가 네, 이게 모니터가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맞아요. 저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시험지가 있다라고 조금 가정을 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고 고등학교 내신은 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성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줄 세우기를 위해서라도 난이도 조절이 반드시 변별력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4% 안에 변별력을 들어야 되니까.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그 여러 가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쓰는데 그 첫 번째가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일단 교과서에 실려 있는 양조차도 중학교와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데 그 외부 지문을 항상 더 추가를 하세요. 아 국어도요? 네, 학습 활동에 한 번 잠깐 나와 있는 지문도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조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교과서에는 시조 3편이 실려 있는데 그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요. 시험지를 받아보면은 시조만 보기에 나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거의 뭐 10몇 개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 그 서울 소재 주요 고등학교 몇 군데를 이렇게 추렸을 때 외부 지문이 몇 개 정도 하나의 시험지에 몇 개 정도 등장을 하느냐를 평균을 냈더니 16개 정도가 외부 작품이 문학, 비문학 외부 작품이 평균 16개가 나오는 겁니다. 교과서는 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 수만 하면 한 4개, 5개? 그게 시험 범위였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중학교 시험에서도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는 추세로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아, 그래 중학교도요? 네, 요즘에는 이제 또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 지역은 조금 벌써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와 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는 외부짐이 한두 개, 이거 뭐야? 라고 했으면 지금은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찾기가 정말 찾아야 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외부짐이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지의 장수입니다. 맞아. 지문이 많아요. 지문 길이가요. 네, 일단 기본 최소 10장이고요. 10페이지고요. 많게는 16페이지까지도 갑니다. 시험지만 이만큼이에요. 시험지만. 왜 그러냐면 한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시는 짧겠지. 아니요. 시 복합 지문에 가나다 라까지 막까지 주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가 부족할까요?
시간? 네. 부족하겠죠. 이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학교에서 나눠줬던 외부 지문을 이거는 좀 고득점을 원하는 1등급을 원하는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주신 작품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 처음 보는 작품들이 분명히 등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암기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당장 앞에 놓고 풀어봐야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 제가 그 대표적으로 어떤 중3 때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중3 때까지는 전 과목에서 한 2-3문제 틀리는 막 평균이 98, 막 97 이렇게 나오는 학생에서 굉장히 초고 엘리트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첫 번째 봤던 1학년 중간고에서 평균이 79점이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달달달달 외우는 공부를 했던 거죠. 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게 안 먹혔던 겁니다. 한 먹. 네, 그게 먹히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면 외웠던 거 범위에서 벗어난 것들이 나오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식의 공부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때까지 제가 좀 가르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빡빡했던 친구였는데 그리고 울면서 전화가 왔었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 외부 지문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국어를 암기했다고 쳐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암기가 이제 안 먹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암기는 기본인 거죠. 기본을 해놓고. 네, 암기가 없으면 이게 필요 없습니다. 어. 암기가 일단 기본인데 거기에다가 이해와 적용력, 지문 독해력이 네. 추가가 돼요. 지문 독해. 어떤 지문이 와더라도 네, 그렇죠. 독해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럼 결국 국어도 어휘 아니에요? 그죠. 어휘는 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 이게 참 우리는 우리 때는 그냥 교과서만 갖고 있어요. 교과서 위주로 혹시 공부했습니다. 아세요? 먹히던 완전 네. 정복이랑 네. 모르시죠? 모르시나? 완전 완전 정복이라는 거 딱 교과서 완전 정복. 음. 왜 PD님 아세요? 완전 정복 모르죠? 맞았어요. 그냥 교과서하고 완전 정복 이 두 개 갖고 공부했거든요. 그냥 외워요. 근데 옛날에 학력 호수가 그렇게 암기로 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 다음 시대가 수능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신도 지금 그렇게 교과서 갖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는 좋은 고등학교 들어와서 좋은 내신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교과서 외에 지문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 외에 나오는 지문을 선생님들이 미리 암시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아예 주지 않은 부분에서 지문이 나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애들이 그 지문들? 그러면 선생님 미리 줬으면 그거라도 또 암기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거도 암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좀 주시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다 주시는 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던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게 그 수업한 내용에서 연계되어 있는 연관성이 있는 내가 배웠던 내용을 써먹을 수 있는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철저한 암기와 이해가 되어 있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암기와 이해가 바탕으로 깔려 있다. 그러면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 이거 좀 비슷하다. 내가 외웠던 내용이랑 비슷하다. 내가 외웠던 주제랑 유사성이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암기는 기본. 그러면 암기는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성실성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해를 하는 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 생각 국어가. 이거 제 지금 겁나는 게 나중에 저 얘기하면 왜 아까 했던 거 따라 얘기하고 있지? 왜냐면 공통된 게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공통된 게 너무 말씀드렸네요.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왜 아트가 어묵이라서 비슷한 과목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해는 혼자 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겠구나 하는 구절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 그러면 혜리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비고일 애들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래도 성적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 혜림쌤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아니면 애들한테 그 성적을 좋은 등급을 받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비법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의심입니다. 의심?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의심과 궁금증, 호기심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어떤 그 시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요.
이 시어의 뜻이 뭐지? 라고 하다가 뭐 자습서나 해설지 답안지를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 시어가 상징하는 뜻에 이것밖에 없나? 이 뜻밖에 없나?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보는 네, 한번 검색을 해보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 시랑 비슷한 시가 또 없나? 라고 궁금해하면서 뭐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 뭐 학원 선생님 뭐 아는 뭐 대학생 언니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 궁금증과 호기심과 의심이 계속해서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이거랑 비슷한 표현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이거에 반대되는 대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지 맞아요. 네, 고1 3월 달에 처음 맞닥뜨리고 이게 도대체 뭐 이런 거 말고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돌입하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임없는 궁금증을 네. 가져라. 네. 그리고 스스로 그거를 해결해라. 너무 답을 쉽게 찾으려고 하지 마라. 맞습니까? 쉽게 찾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쉽게 찾으면 쉽게 이동 물어볼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기 그렇죠.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기 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거죠. 그렇죠. 자, 네. 하세요. 영어과 네. 제가 잠깐 하는데 네. 제가 중학교 때 그 중학교 학생 영어 시험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영어 시험지를 이렇게 봤더니 난 다른 이렇게 자세히 단어나 말 같은 거 못 봤는데 중학교는 지문이 잘 없는 것 같고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고등학교는 수능처럼 막 한 네. 문제에 지문 네. 하나씩 다 계속 있던데 생김새가 아예 어휘 똑같습니다. 문제인데도 지문이 있고 그쵸. 어법인가요? 네네. 어법 문제인데도 있고 기가추론도 네네. 그러니까 거의 한 문제에 지문 하나씩 계속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문제 모양은 아예 수능이랑 똑같이 생겼고, 근데 이제 지문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이렇게 모의고사 한 지문의 길이가 얼만큼인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한 지문의 길이가 있으면 그거 하나가 보통 중학교 교과서 한 단원 정도거든요. 그거 하나 많아야 2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과서를 시험 범위를 학교랑 그 어떤 기말이냐 중간 시험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게 2단원에서 3단원을 시험 범위를 내거든요. 중학교 때. 네네네. 예. 그러면은 모의고사 지문상으로 한 5-6개 정도 되는 지문이 교과서 이제 시험 범위잖아요. 그리고 외부 지문을 그 모의고사 지문만한 거를 1개에서 3개 사이를 줘요. 그러면 다 합쳐봐야 모의고사 지문만한 게 1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외울만한 길이에요. 근데 맞아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이 모의고사 지문만한 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한 단원이에요. 그럼 그런 걸 또 맞아요. 2단원에서 3단원을 내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모의고사 지문만한 게 10몇 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외부 외부 지문을 지문을 외부 지문을 제일 트렌디한 건 그냥 어느 뭐 작년 거 혹은 재작년 거에 몇 월 거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한 해를 꼭 내요. 그러면 그게 18번부터 45번까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더하는 순간 애들이 공부해야 될 지문의 개수가 한 4-50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시험의 형태가 옛날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만약에 시험 범위 1, 2, 3단원이다. 그러면은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문법이 단원마다 들어가 있거든요. 1단원에는 무슨 문법, 뭐 A, B 문법을 배워야 되고 2단원에는 C, D를 배워야 되면 얘들은 1, 2, 3단원에 있는 지문 달달 외우면서 A, B, C, D 문법만 알고 있으면 시험에서 그것만 나오니까 한정된 거 안에서 보니까 또 할만한데 고등학교는 전범위를 내요. 문법을 다 배웠다 생각하고 그 중에 아무 데나 내리기 때문에 외울 수도 없고 외워봐야 소용도 없는 이제 문제가 고등학교 내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이 어쨌든 단원을 정해주고 있고 외부 지문도 아예 몰래 내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시를 해주니까 그 속에서 아까 구호생 말씀하신 것처럼 다 외울 수는 없고 이해를 그러니까 딱 시작했을 때 그 지문을 봤을 때 아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 그리고 어디가 중요했어 이렇게 그리고 그 지문을 만약에 외우지 못했더라도 다시 봤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지문 말 그대로 지문 분석이죠.
그것들이 잘 돼 있다면 외우지 않더라도 외운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고등학교 문제는 외우면 탈이 나는 수가 있어요. 변형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단어를 바꾼다든지 맞아요. 뭐 선지도 바꾼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우지 말고 이 문맥의 지문을 아까 진짜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게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제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영어는 어쨌든 평상시 실력 자체가 좀 올라가야 돼요. 그냥 중학교 때 머문 실력 가지고 외우고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면 성실도를 가지고만은 할 수는 없고 평상시 실력이 좀 올라가 계속 평상시 때는 실력을 쌓고 그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한 애들이 뭔가 결과를 내지 그냥은 이제는 내기는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중학교 때랑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유형들이 중학교 때랑 아예 다른 것들만 나오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궁금한 거였어요. 네네네. 영어가 한 문제 지문 하나가 있잖아. 예를 네. 들어서 뭐 어법이든 네네. 문법이든 네네네. 어휘든 네. 어휘든 네네. 지문 하나가 있는데 그 지문 다 독해해야 돼. 그 문제 풀 수 있어요? 내신 문제에서 수능도 뭐 모의고사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이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들이 이제 영어를 좀 공부한 애들이 있으면 너 영어 보통 어떻게 푸냐고 하면은 대부분 하는 애들이 단어 이렇게 해서 감으로 이렇게 푼다고 해요. 근데 감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돼요. 고1 때 것까지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감 일명 통밥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거 때려 맞추는 걸로 분위기상 이렇게 맞추는 게 고1 때는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중3에서 고1 것도 어려워지고 고1에서 고2, 고3 점점 진짜 이렇게 뛰어넘듯이 단계가 은근히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확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전에 수업하고 나오면서 그 가르쳤던 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영어 지문이 이건 지금 제가 여기 종이에 갖고 오느라 그랬는데 한 문장이 6줄짜리였어요. 요즘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를 야 이거 애들 그냥 가르쳐서 해석해 주는데 쉬웠어라고 하는 선생님은 과연 왜 이걸 가르치는데 쉬웠을까 싶을 정도로 이걸 그냥 한글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제가 가르친 내용 말고 뒤에 있는 해설지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해설지는 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입력을 해놓은 거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읽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어떤 경우에든 뉴스는 인간의 뒤틀린 본성을 애도하고 어리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로 여전히 완벽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완벽함을 상상할 수 있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이걸로 감으로 한다는 게 저는 일단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감으로 해요? 이거 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영어 지문이 한 15줄에서 17줄이거든요. 그러면 한 문장이 한두 줄짜리가 한 문장인 문장은 거의 없어요. 짧아야 2줄이고 혹은 3-4줄짜리가 있는데 그럼 다시 말해서 한 지문이 그 길이가 그렇게 보여도 7-8문장밖에 안 돼요. 그럼 이런 게 한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7문장 중에 한 문장이 저렇게 7분의 1이 저런 게 들어가면 애들은 나머지를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상시 실력 자체를 지금 계속 좀 올려야 돼요. 그리고 영어의 어떤 그 느낌을 이거는 아이들이 보면은 교실 속에 보면은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다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근데 걔들 보면 선생님 저 영어 유치원 나왔어요 막 그래요. 너는 그럼 저도 영어 유치원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실력들은 그렇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영어를 읽어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미국에선 진짜 저도 유학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하면 안 돼요. 뭐 어제 여자친구랑 사귄 지 한 5주년 기념으로 식당도 좋은데 예약하고 뭐 와인도 하나 사고 트렁크에 선물도 준비해서 드라이브도 가고 뭐 이태원 어디 가가지고는 했는데 별로였어. 이러면 흥이 같은 애는 총 꺼낼 거예요. 그럴 거면 왜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걔네는 이 얘기부터 해야 돼요. 별로였어 어제. 이런 다음에 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해. 그러면 걔들이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중학교 때 배우는 가주어 진주어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 가주어 진주어를 외우면 답을 맞추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가주어 진주어란 말 자체는 사실 또 몰라도 돼요. 말 그대로 얘를 해석을 잘하면 다 풀리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개념이 좀 영어화로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막 이거 해석해놓고도 국어 모르면 그러니까 모를 것 이건 같은데. 미친 이게 감으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좀 바뀌어야 돼요.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가 제 가방 훔쳐가면 저 새끼 저놈 잡아라 그러잖아요. 저놈 잡아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저놈 잡아라 하면은 안 돼요. 이건 제가 실제로 카메라를 잃어본 적이 있어서 경찰서를 가서 이렇게 이렇게 조사서를 꾸리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누가 내 카메라 훔쳐갔다고.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써요. 근데 다시 물어요. 아 그럼 그 사람을 잡으면 되냐고. 그럼요. 그러면 알겠다고 써요. 그럼 카메라는 어떡하냐. 카메라도 찾아야죠. 아 오케이 알겠다면서 계속 써요. 그러면은 카메라 찾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물어요. 정신병원 줘. 그 사람도 잡아야죠. 그럼 그 사람 잡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아 혹시 제가 동양 사람이라 지금 무시하... 아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해? 제가 그래서 다음 날 학교 가서 친구랑 얘기하는데 자기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야. 자기 같으면 my camera was stolen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배웠던 수동태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건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영어는 상황이에요. 나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를 못 간다면 우리는 I부터 해야 하잖아요. 나 학교 못 갔어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heavy snow라고 얘기해요. 그게 stop me나 잡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랑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 전환이 필요한데 영어 유치원부터 나온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게 한두 달 만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그런 훈련들이 평상시에 되다가 내신 때는 또 그 기간에 맞게 공부하고 그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 리얼하게 되겠다. 네, 아니 이건 영어를 왜냐면 착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나보고 네. 얘기하지 마. 이쪽 보고 얘기해. 네, 영어로 얘기할 때 나보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훅 질문 들어올까 봐 잠깐. 자 강상훈 원장님 아까 네. 평상시 실력을 계속 올려야 돼. 여기서 평상시 맞습니다. 실력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어휘를 얘기하는 건가? 어휘는 기본 이건 야 영어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그냥 그러면은 너무 당연한 지금 얘기고. 중3인데 얘네들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올라가서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내신을 보면서 계속 평상 그 기준이 시점에 어떻게 내신 대비가 어쨌든 중간기말 중간기말 예. 4번 있으면은 한 달씩 준비한다 치면 나머지 8달을 평상시 이제 말 그대로 수능형 공부를 잘 하고 왜냐하면 영어는 어쨌든 내신이랑 수능이랑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어쨌든 수능형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어휘가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말하기를 내신 문제 아무거나 딱 받아도 미리 준비가 안 돼 공부 안 된 상태에서 받아도 못해도 한 70점 이상 받을 수 있어야 내신 대비도 공부해서 90점 이렇게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걔네가 어쨌든 교과서란 건 말 그대로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단어는 그 애들한테 준한다고 생각해서 나라가 그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거거든요. 또 선생님들이 그때 내는 모의고사들이 보면은 일부러 막 11월 거 이렇게 안 내고 6월 거 이렇게 내요. 그러면은 그 교육과정 범위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평상시 최소한 6월 모의고사 풀 수 있는 실력보다는 좀 더 이상이 돼 있어야겠죠. 우리도 왜 국어단 하고 다음 학년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이거는 꼭 그 내신 문제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했던 어휘랑 평상시에 공부했었던 그 유형별 공부한 거 가지고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아이가 돼야 그때 또 그 단원에 맞게 공부해서 또 어느 정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론까지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거든. 어떻게 하면은 애들 성적을 뭐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해주고 싶은 맞습니다. 얘기가 뭔가 했더니 그래서 그 차이가 아까 오히려 그 얘기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 그 감이라는 게 네 진짜 그리고 감이요. 네네 그리고 정말 통밥. 통밥 좋다. 그리고 그 진짜 퍼센트가 말해주듯이 1등급 이상 맞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특히 고3 돼서 보면은 정말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애들이 보면 다 고1 때는 선생님 저 고1 때는 다 1등급 맞았다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1 때 1, 2등급은 절대 미들 등급은 아니에요. 완전히 100점 맞은 애들 정도 아니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1, 2등급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영어가 난 너 좋아해요.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은 뭐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을 막을 수 없어. 뭐 요 정도예요. 고3은 사랑이 죄라면
나는 죄인이다. 뭐 이런 게 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가 아니야. 너무 그러니까 훌륭한 비유여서 네, 박수. 그래서 비유의 왕자인데. 고1 때의 성적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 원장이 안 모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니 이거 뭐 특별 방, 네 맞아요. 특별 방송 뭐 강연 듣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강상훈 원장님 따로 우리 특별 방송 하나 만들까? 너무 재밌을 굉장히 것 그 같아요. 비유나 이런 게 네. 영어를 듣고 있으면 나 영어 공부하고 싶은 마음 막 생겨. 빠져들어요. 그죠? 카드기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결제하시면 돼요. 결제? 네, 결제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또 혜림 쌤 아까 뭐 강상훈 원장님은 다 결론 내신 것 같고 네. 혜림 쌤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네, 저도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그 네.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내신도 고1 내신과 고2 내신이 또 완전. 한 번 이렇게 계단 수직 상승 빡 갑니다. 그죠? 이제 근데 사실 그거를 걱정하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중학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이제 고등학교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국어 내신에서 중간고사는 평이하게 내는 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맞아.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난이도가 거의 뭐 체감 한 3-4배 정도가 맞아요. 상승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1학기 성적을 등급을 내야 되는데 중간고사로는 보통은 변별력이 없는 경우를 맞아요. 많이 봤습니다. 네. 일단 조금 풀어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뒤통수를 맞아요. 이걸 먼저 생각을 미리 예측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맞아요. 중간고사 때 할만했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똑같이 그 기말고사 때 똑같이 공부하시면 절대 그죠. 안 된다. 이거 먼저 예고를 드릴게요. 그렇죠. 네. 진짜 들었다 네. 놨다가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들었다 패대기 치는 수준.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이니까 네. 네. 총 6학기 중에 대학을 갈 땐 5학기가 반영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과 달리 1, 2학년 때가 평가 방식이 상대 평가고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현재 고3들 이번에 수능 본 고3들까지는 3학년 내신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그다음에 또 예비고 지금 중3 이제 시작하는 예비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2학년 때 내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1, 2학년 내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3학년은 성취도 반대가 됩니다. ABC로 나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그다음에 예비고 1 학생들 처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선배들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적응 기간이 있잖아요. 뭐 동아리 다녀야죠. 네, 뭐 여기 불러 면접 보고 막 그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반영 비율이 20%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반대예요. 반대서 1학년, 2학년 평가 방식이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걸 좀 강조해드리고 오늘 선생님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모셨는데 너무 잘 모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또 수학 선생님하고 과학 선생님 모실 건데 혜림 선생님은 다음 주 휴가 아쉽네요. 아니 오셔도 되는 괜찮습니다. 참석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휴가가 있어요. 아니 또 하루 한 주는 또 쉬실 수 있는 또 온전히 수학과 과학에 집중을 위해서 맞아요. 제가 잠시 한 걸음 물러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시네. 자 이렇게 우리 강상훈 영어과 원장님 그다음에 이메린 국어과 선생님 방송이 끝나고요. 내일 이제 그 방송이 올라가면요. 어머님도 또 지금 이 방송 말고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국어나 영어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강상훈 선생님하고 이메일 선생님 각각 궁금한 거에 대해서 또 답글도 달아주실 거니까 궁금한 오늘 방송 듣고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뭐 학부모가 아니라도 학생이라도 댓글 달아주세요. 달아주시면 저희가 항상 성실한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취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가끔가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많이 자주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희 힘은 정말 이 힘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꼭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네. 아, 오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